이거 잘못했다. 곱하기 2. 이게 되나? 되는구나. 자, 볼게요. 일단 수능 특강이 지금 모의고사 푼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약간 수능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이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무슨 인강을 듣고 요 교재를 하고 그다음에 요걸 해서 요 커리를 탄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좀 덜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 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요번에 모의고사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수능 특강 문제가 죄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 풀면서 혹시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게 수능에 나와?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수능 특강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진짜 잘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들걸요 아마?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자본력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 뭘까요? 책임감? 책임감? 뭐죠? 책임감보다는 뭘까요? 그냥? 남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응. 자기가 잘못하면 욕먹으니까. 그래요. 그런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그냥 단순하게 돈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나름의 가이드가 있을 거고 검수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의 기조가 중간에 바뀌면서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했을 거예요. 수능 만드는데. 근데도 수능 문제가 나쁘지 않았는데 바뀌면서.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낼 거란 말이죠. 수능 준비를. 그러면 기존 수능과 좀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내려고 할 거고 난이도도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모의고사 봤을 때 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수능 특강이 확실히 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연계 교재인데 이게 무슨 연계야 이런 말을 피하고 싶다면 한 문제 정도만 연계시켜도 되거든요. 그쪽에서 성공이니까. 수능 특강을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일단 5페이지에 예제 1번을 볼게요. 예제 1번. 아니 무슨 예제 1번을 풀어. 예제 1번 풀어봐 주세요. 밑에 안 보고. 푸신 분. 풀었어요? 맞으셨어요? 한 번 풀었을 때? 좋아요. 예제 1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푸셨어요? 한 번만 다시 풀어봐 주세요. 예전에 푸셨었어도 기억은 좀 나세요 이거? 이 문제가? 그럼 좋아요. 어차피 복습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고 아마 레벨 2 뒷부분이랑 레벨 3 할 때는 여러 번 풀어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공부를 고3 학생들은 하고 그래서 자 한번 봐볼게요. 계속 푸셔도 됩니다.
x는 a n제곱근 이게 이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주어, 소유격 n제곱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걸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x의 n승은 a. 이런 게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좋아요. 물론 꼭 이렇게 안 바꾸고 x는 n제곱근 a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기본은 이래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의 n제곱근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실수의 개수라든가 실수인 것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 요소를 고민하죠. n이 홀수냐 짝수냐. 두 번째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 두 가지 요소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결국은 홀수냐 짝수냐. 그 다음에 a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냐. 여길 보면 집합인데 조건지 집합이죠. x는 a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데 여기 제곱근이라고 있으니까 제곱근이라는 거는 실수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a가 음수이면 여기 보면 0은 아니래요. 만약에 이 상황이 된다 그러면 a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돼요. 집합 여기 안에 실수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 안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뿔마 루트 a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n 제곱근이 결국은 쓸 때는 우리가 루트를 써주면 되죠. 제곱근이 루트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a 쓰면 되고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짝수일 때는 뿔마를 써주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여기 보면 결국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므로 a가 공집합이면 무조건 이게 공집합이 되니까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확정됐다는 건 뭐가 확정된 거냐면 이것도 중요하죠. a가 양수다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이것의, 자, 이것 소유격의 세제곱근이래요. 그 중에 실수인 거냐? 그럼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제곱근 a-12. b에는 이거 하나 단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를 한번 더 볼게요. 밑에 2번인데 우리가 어떤 것에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라고 하면 바로 a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세제곱근을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돼요. 이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그러면 그 누군가한테 바로 세제곱근을 이렇게 철컥 씌워요. 모자를. 그럼 그냥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수인 거 하나밖에 없고 그건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세제곱근. 또는 2분의 9에 뭐 3분의 1승 좋아요. 아니면 a의 세제곱은 2분의 9 이것도 좋아. 이게 지금 뭐냐면 요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래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또는 36의 6제곱 중 양수인 것. 양수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양수는 항상 실수예요. 그건 알고 있나요? 양수는 100% 실수예요. 허수는 부호가 없어요.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돼서 0보다 크나 0보다 작다를 못하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는 실수라는 거를 갖고 있는 얘기예요. 이 숫자의 체계에서 플러스라는 양수라는 건 무조건 실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6제곱 중에 양수인 것은 뭐라는 얘기냐면 B한테 바로 6제곱근을 씌우라는 얘기예요. 쟤한테 짝수 제곱근인데 그 중에 양수인 거 그러면 그냥 바로 제곱근을 모자를 씌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또는 36에 6분의 1승 해도 되고. 또는 B를 6제곱하면 36이 된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원래 이걸 만족시키는 B는 몇 개가 되냐면 무려 6개가 되겠죠. 실수인 것은 2개가 될 거고 뿔마. 근데 양수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 2번은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고 안 할 거예요. 여기를 보면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세제곱이 홀수니까 여기다 그냥 세제곱 모자를 씌워버리면 된다고. 얘가 된다. 이건 변수가 없어요. 다른 걸 볼 필요도 없고. 얘랑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인데 교집합이 있을 거면 얘랑 같아야겠죠. 그러면 루트 a랑 세제곱근 a-12가 같거나 마이너스 루트 a랑 왜냐면 원소가 2개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할 때 이제 양쪽을 막 6제곱 할 수도 있지만 보기에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를 집어넣는 게 확실히 좋아 보여요. 아, 이게 진짜로 좋아 보여요. 왜냐면 1, 2, 3, 4, 5인데 이걸 1, 2, 3, 4, 5 온 거 맞나요? 이걸 참으면 안 돼요. 그냥 빨리 넣어버려요. 그래프까지 가면 그래프? 응? 어떻게 그래프? 이건 어떻게? 양쪽을 혹시 제곱해가지고 6제곱 정도 해서? 이걸 그대로 이걸 그렸다고 이거? 세제곱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세제곱은 어떻게 생겼지? 좋아요. 그러니까 6제곱 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은 a-1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걸 그렸다? 이걸 그렸어요 그냥? 요거? 아니죠? 이거 그린 거 아니죠? 이거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y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건 좋아요. 근데
좋아요. 다 좋아요. 하지만 보기에 1, 2, 3, 4 보면 이건 참을 수 없지. 빨리 넣어봐요. 참을 수 없지. 넣어봐요. 빨리 넣어봐요. 그렇게 낫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 페이지에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예제 2번 그냥 숙제로 할게요. 이건 그냥 결국 짝수냐 홀수냐이기 때문에 넘길게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근데 이거 풀어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해볼 것은, 이게 이제 13페이지 보면 상용 로그가 나오는데, 상용 로그는 사실 수능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는 잘 않아요. 물어보지는 않는데, 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5번. 같이 볼게요. 예제 5번만 같이 보면, 로그 2가 A라고 나와 있는데, 자, 상용 로그에서 로그 2가 A라는 걸 보자마자 안 써 있지만 자연스럽게 로그 5가 얼마인 걸 알아야 돼요. 얼마죠? 자연스럽게. 맞아요. 1 마이너스. 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요. 바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도 좋지만, 이기적으로 내가 얘기할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이 자동이죠. 상용로에서 가장 유명한 거니까. 로그 2를 줬다? 로그는 1-a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그 루트 10 더하기 로그 4의 50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계산할 때 일단 얘는 그냥 숫자잖아요. 2분의 1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이걸 뭐 어떻게 저렇게 바꿔서 이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밑변환 공식으로 상용 로그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써도 좋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50도 결국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25니까 2 로그 5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면 좋고 안 되면 한 번 더 쓰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빨리빨리 써버려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2분의 1이고 이렇게 하면 2가 약분되니까 로그 2분의 로그 5가 되는데 이 친구가 또 1-a고 이 친구가 a니까 이렇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둘이 더해서 1이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중간에 다 사라지고 a분의 1만 남는데 이런 계산들을 여기 보면 되게 문제를 잘 내줬거든요. 연산하는 거. 연산 또 공부를 우리가 다시 막 지수 로그 연산 막 하는 계산 연습을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돼 있으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레벨 1은 당연히 숙제로 하시면 되고 레벨 1이 예제나 유제보다도 쉬워요. 그러니까 막히면은 실수했다 그러면 별표 치고 꼭 다시 봐줘야 돼요. 이거 문제가 무려 10개나 있네요. 자, 레벨 2 1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레벨 2 1번. 풀어보셨던 분들 다시 풀어보세요. 그냥 천천히. 레벨 2 1번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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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몇 번이죠? 그거 말고 실근의 개수 이런 거 말고요? 19번 말고? 이거였어요?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약간 그게 없어져야 돼요. 이제 뭐 이게 수능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조금 불확실해요. 이제는 교과 과정이 있다 그러면 다 그래서 마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 글이 안 읽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미지수가 A랑 P랑 N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실수 나와요. 어떤 실수 중간에.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거가 난이도예요.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나올수록 헷갈려요. 그걸 딛고 풀란 얘기예요, 이거. 집중해야 돼요. 괜찮아요. 집중해야 돼요.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번. 글도 조금 이상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요 이 A가 그뭔 말이죠? 2,A가. 그러니까 둘 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보였어요? 이 뜻이죠. 이거 안 되니까 커야 돼. 무조건 어떤 거를 넣어도 돼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어렵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게 레벨 2 1번. 근데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자, 볼게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좀 이게 이상하게 써 있긴 해요. 자, E랑 A가 둘 다 어떤 실수의 n 제곱근이래요. 일단 어떤 실수? 여기 볼까요? 일단 얘가 주어니까 주어요. 어떤 실수의 n 제곱근을 우리가 어떻게 쓰죠? 그걸 x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2a가 되겠지만 2라고 할까요? 2를 n 제곱하면 어떤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 그냥 k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된다. 근데 아니죠? x라고 볼까요? x? 자, 어떤 x를 n제곱했을 때 k가 되면 우리가 이 x를 뭐라고 부르냐? x는 k의 n제곱근 이렇게 부르죠. 근데 k가 이제 어떤 실수라면 x는 k의 n제곱근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랑 a라고 돼 있잖아요. 이 두 개란 얘기예요. 짝수란 얘기예요, 이게. a는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뿔마 2가 되는 거예요, 뿔마 2. 이해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4의 제곱근이다. 그럼 뭐냐 그러면 뿔마 2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부호가 뿔마였던 거예요. 문장이죠.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 대하여 옆에 이렇게 보이는 거 처음 봤어. 그쵸? 좀 그래요. 하지만 두 명 다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n이 변하지 않았는데 두 명 다 n제곱근이다 그러면 두 명이 n제곱근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는 뿔마. 왜냐면 저희 A에 대해서 실수라고 하잖아요. 이가 아닌 실수라고 하니까 결국은 실수, n제곱근이 두 개가 나왔다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간과했는데 짝수란 얘기라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결국은 n이 짝수가 돼야 되고 a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n의 개수를 피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2를 짝수승 제곱해서 k가 되는데 n이 그러면 이 사이에 짝수가 50개네요?
그래서 P가 50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라서 답은 여기도 좀 황당하죠? P가 지금 저기 끝이라고? n이 짝수라는 얘기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짝수기만 하면 돼요. 해볼까요? 만약에 그러면 그래요. 18 해볼까요? 18이어도 된다고? 되죠. 2의 18은 실수니까. 2는 2의 18의 18제곱근이에요. 근데 실수인 게 또 있겠죠. 뿔마가 되겠죠. 뿔마. 마이너스 2도 18승하면 2의 18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로 이렇게 레벨 2에서 첫 번째로 선택을 했는데 용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지가 있어도 이건가?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거지같이 낸 거는 맞고 표현도 별로인 거도 인정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걔가 노리는 측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다음도 문제예요. n이 50이라고 쿨하게 그래 짝수니까 50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조건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 n은 그냥 짝수기만 하면 2랑 파트는 반드시 뿔마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럼 n으로 가능한 건 짝수기만 하면 어떤 실수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조금 별로인 이상한 문제였어요. 아마 이거 다음에는 좀 괜찮을 거라서 하시면 되고 4번 같은 건 계산 더러워요. 4번 계산 더럽습니다. 여기 다 계산 더러운데 공부용으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스노우토크가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 오늘은 우리가 문제수를 조금 많이 같이 못 풀어서 숙제가 좀 생기겠지만 요것도 좀 바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좀 바로 해주세요. 숙제들 스노우토크는 꼭 좀 이게 내용이 더러워서 내용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계산이 더러워서 내용이 더럽지 않죠. 근데 다 더러울 뿐이에요. 지금 이 뒤로도 5, 6, 7, 8도 다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그나마 괜찮은 거 5번. 진짜 괜찮은 거예요. 5번은 쉬운 거 했어요. 왜냐면 설명할 게 있어서. 5번 하고 이제 레벨 3 넘어갈 거예요. 자, 볼게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딱 한 번만 제가 원하는 대로 풀었어요. 이거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푸는 게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닌데 문제 의도가 너무 티나게 이렇게 등장시켰다는 거는 이렇게 끝나길 바래요. 일단 점을 줬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기울기로 뭐 하는 거는 이런데 미지수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거 그냥 대입하기 너무 좋잖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로그 2의 AB가 3이고 로그 2의 A분의 B가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제가. 그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권장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티나게 두 개가 얘는 더하기로 주고 얘는 빼기로 줬어요. 이렇게. 맞나요? 아, 5군요. 5죠.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그대로 더하면, 연립을 하면 2배 로그 2의 B가 8. 그래서 로그 2의 B는 4가 되고, 얘가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로그 2의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B가 16이고 A가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좀 좋겠어요. 이렇게 권장할게요.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그 2의 AB와 A분의 B를 줬다는 건 합과 차로 줬는데 이 연립할 생각이 이런 식으로 연립이 제일 안전한 연립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AB가 당연히 8이고 A분의 B가 32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뭐 돼요. 되는데 이렇게 애초에 준 건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문제를 준 사람이 이렇게 해라 라고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는 사람이 이걸 보자마자 그냥 이걸 A라고 생각하고 이걸 B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보자마자 이거 A 더하기 B. 왜냐면 밑이 똑같으니까 밑이 2로 맞춰줬으니까 이게 3이고 A 더하기 B 빼기 A가 5구나 해서 바로 그냥 A, B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런 걸 조금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문제 의도랑 이렇게 같이 맞아 떨어지면 훨씬 원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6, 7, 8이 더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실력 완성은 확실히 어려웠어요. 우리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보다 어려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번 해볼게요. 1번. 이거는 시간을 빨리 안 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맞추시는 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요? 아, 어떡하지? 머리 네, 끝났나 봐요. 끝났다고요? 머리가? 아니에요. 한참 더 돌아가요. 아니에요. 없어요? 레벨 3 1번. 레벨 3 1번. 18쪽에 레벨 3 1번. 천천히. 1번 문제가 아주 좋네요. 좋네요. 네, 좋아요. 보셨나요?
지금 이거 어디까지 정도 하셨어요? 끝까지 가셨나요? 아니면 한 중간 어디 삼각함수 어디쯤? 활용까지도?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거기는 엄청 어려웠을 텐데. 그 왜 사인 코사인 그래프 막 이런 거. 어. 제가 이 부분이 안 됐고 어. 일단 그때 나가고 계신 분이 네네. 수요일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건너뛰고 수요 좀 하고 수투는 어땠어요? 수투도 거의 끝까지? 그럼 레벨 3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기억에도 좀 있는 편?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그냥 다이렉트로 푼 건가요? 아니면 좀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건가요?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난 것만 그냥 좋아요. 왜냐면 이 정도 복습은 좋거든요. 근데 아예 너무 기억나면은 지금 뭔가 좀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이었는데. 너무 적게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글씨를? 아니 이거 레벨 3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진짜 문제 이해 잘못한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요. 자, 시간상 한번 볼게요. 레벨 3라서 중간에 풀이 이렇게 듣고 다시 풀어도 좋아요. 이거는 절대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비슷한 느낌으로 귀납적 정의라고 좀 부를 수 있어요. 귀납정 아니고 귀납적 정의. 어쩌란 얘기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사느라 귀납정의 웃겨요? 귀납정적의가 아니라 귀납적 정의.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n에다가 우리가 2를 넣어볼게요. 그럼 A2. 자, 큰 A2, 그러니까 두 번째 집합 A2 집합은 A2가 이제 A1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64밖에 없어요, A1에. 지금 이거 이해될까요? 다시 아예 쓸까요, 이렇게? 자,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맞네? 어디까지 넣어야 되죠? 5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이렇게 4번 쓸게요. 이것까지 이해될까요? 귀납적 정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4번 쓰는 거라고요. 쓰고 천천히 하나부터 볼게요. 이게 원소가 64 하나밖에 얘한테 64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 제곱이 64라는 거예요. A 왜 여기다 썼죠? 지금 제가? 맞나요? 맞네? 이걸 만족시키는 A가 원소니까 당연히 이제 A2에는 원소가 뭐가 들어가느냐? 뿔마 8이 들어갈 거예요. 제곱해서 64 되는 실수는 8하고 마이너스 8이겠죠. 그래서 A2에는 그것을 원소로 가져라. 말이 좀 이거는 어려운 편이지만 아까처럼 너무 이상하진 않아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식을 쓰냐 못 쓰냐입니다. 4번. 두 번째. 그럼 A3는 A 세제곱이 자 세제곱해서 여기 원소니까 만약에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그 다음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A3 안에 뭐가 있을 거냐? 당연히 2랑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세제곱해서 8 되는 수는 2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는 마이너스 2고 이게 세제곱해서 딱 떨어지게 숫자가 줬는데 안 줬더라도 그냥 세제곱근이 세제곱 8, 세제곱근 마이너스 8 해도 돼요. 왜냐면 세제곱해서 숫자에 대한 실수는 하나씩이니까 얘가 원소가 2개니까 A3 원소가 2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제곱해서 2가 되거나 4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는 그걸 이제 A4에다 담을 건데 참고로 4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건 실수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4제곱근 2 뿔마 2개예요. 2개 뿔마. 그 다음에 5제곱해서 얘네가 되는 거는 뭐 4제곱근 2와 마이너스 4제곱근인데 참고로 5제곱은 마이너스를 무서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5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면 5제곱근 4제곱근 2 5제곱근 마이너스 4제곱근 2 뭐 이렇게 뭐야 이거 엉망진창인데 뭐 상관없어요. 5제곱근 그냥 쓰면 돼요.
예쁘게 정의하고 싶으면 정리하지만 물어보는 건 A 다섯 번째 원소 몇 개냐? 그럼 두 개밖에 없어요. 왜 두 개냐? A4의 원소가 두 개 있었으니까. 왜 A4가 두 개인데 A5는 다섯 개냐? 아, 두 개냐? 5제곱해서 실수인 것, 그러니까 홀수 제곱해서 실수인 것은 하나당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저기 네 번째 A4의 원소가 두 개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 5제곱근 쓰고 저기도 나 5제곱근 쓸게. 그럼 쓰면 된다고요. 5제곱근 맘 편하게 5제곱근 쓰면 돼요. 고민할 게 없다고. 뿔마도 아니고 걔가 음수 양수에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 개. A3의 모든 실근의 합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용으로 좋죠.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아까 우리 그 3점짜리 모의고사 있는 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갈고 닦아주면 좋다. 다음 문제도 어렵지만 아마 숙제를 해보시고 모르는 사람 개별로 물어봐 주시고 오히려 더 쉬워요. 3번. 오히려 더 쉬운데 왜 안 하냐? 중요해서 그래요. 3번 해봅시다. 하고 지수로감수 쪽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기 좋은 것들이 많아서 거기를 빨리 정리하고 끝낼게요. 일단 요거 3번까지는 하고 지금 요거 이해됐죠? 요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써서 됐죠? 그렇게 그거까지는 우리가 그거까지 썼었나요? 아니 그냥 문제 읽으세요. 저기 뭐야 진짜 그냥 안 돌아가요. 하지만 3번은 괜찮을 거예요. 3번은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 진짜 끝났나 봐요.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모두를 지금 어떻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다 같이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무슨 데미지지? 네, 광역질.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 스플래시 데미지라고 해요. 스플래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분명히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찾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계산을 통해서 이게 뭐 이거는 루트니까 2분의 1 썼고 나머지 똑같이 써요. 여길 보면 이거 루트니까 이걸 2분의 1로 쓴 다음에 얘네들이 로그끼리 곱하기는 밑 변환 공식으로 착착 지어준 다음에 얘네들이 샥샥 지워져요. 그럼 얘네들 다시 밑 변환 공식으로 합쳐주면 로그 2n분의 m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이 곱해진 건데 얘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절반 더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2분의 3 여기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 연습해가지고 이거 계산 안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라는 얘기였고 이것도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 로그끼리 곱하기인데 딱 봐도 이쪽 밑하고 이쪽 진수가 서로 같아? 그럼 결국은 밑 빼놓은 공식 하는 순간 걔네들끼리 약분되면서 다시 밑 빼놓은 공식 다시 합쳐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일단 연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양쪽이 적절하게 제곱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어떤 자연수, 그러니까 2n도 자연수죠. 2n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짝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짝수. 물론 세제곱해서 8n 세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2n이라고 하면 짝수라고 생각하면 어떤 짝수의 세제곱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같대요. 그럼 어떤 얘 세제곱한 거를 얘 제곱한 거가 같다는 얘기는 자 무언가를 세제곱한 거가 무언가에 제곱한 거 같다는 얘기는 이걸 k라고 하면 k는 뭐냐면 무언가의 세제곱이면서 동시에 무언가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 두 개가 뭐 같아도 말이 안 되고 1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k는 어때야 되냐? 책임감이 무거워요. 아 나는 저 동그라미의 세제곱인데 또 난 별을 또 제곱한 수여야 돼. 아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나는 누군가의 6제곱이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좀 별론가요? 예시가 좀 별로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누군가의 6제곱이라는 소리는 결국은 이 동그라미는 K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었나? 제가 누군가의 6제곱이라고 내가 세제곱인데 안 되겠어. 나는 자체적으로 무언가의 제곱이 돼야지. 별도 우리가 같아지려면 그럼 나는 누군가의 세제곱이 되겠구나. 같은 것에 이래야 같아져요. 예시가 좀 별로였어요. 죄송해요. 별로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세제곱하고 제곱한 것이 결과가 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밑을 갖고 이쪽에서 오히려 이제 여기를 끌고 와서 제곱이고 끌고 와서 세제곱이면 이거를 제가 세제곱하고 이거를 제곱하면 결과가 같아지겠죠.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요 2에는 무언가의 제곱이고 자 2에는 여기다 쓸게요. 2에는 어떤 숫자의 제곱이고 m은 어떤 밑은 똑같은데 여기 세제곱이어야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같아져요. 이걸 세제곱한 것과 이거 세제곱한 거 이거 제곱한 게 같아진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갈 숫자를 뭘로 정하면 되냐? 우리가 아는 숫자 아무거나 정하면 돼요. 일단 1은 되나요? 1은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여기서 왜 안 되는지가 여기서 이유가 갈리는데 이게 짝수라서 아 결국은 알파를 짝수로 골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즉 알파가 2일 때 알파가 2면 4 여기는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이 4고 n은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수소상의 개수니까 일단 가능. 그 다음 짝수는 4의 제곱 16 4의 제곱 64 그 다음 짝수는 6 6의 36 6의 세제곱 216 그 다음 짝수 8의 제곱 64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은 2의 9승 510 넘어갔다 500을 넘어갔으니까 탈락. 그래서 요 세 세트가 나와요. 물론 답을 쓸 땐 순서상 뭐라고 써야 되냐면 2,8 8,64 18,216 쓰는 거죠. 왜냐면 m은 똑같이 8, 64이니까 여기 8, 64 이렇게 그대로 쓴 거고 이거는 2n이니까 반쪽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순서상의 개수만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진다. 거듭제곱이 같아지는데 이게 되게 달라진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거듭제곱에 그러니까 밑은 똑같고 그거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역수된 형태로 숫자가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 다음에 대표 기출문제 너무 좋거든요. 이거 23년도 수능 재작년 수능인가요? 그러면 23학년도니까 재작년인 것 같은데 아닌가? 왜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부르기로 그들이 정해서 네. 어쨌든
자, 지수로 함수 쪽 갈게요. 이거 다 숙제로 하시면 좋아요. 지수로 함수 가면 예제 1번 있는데, 예제 1번. 예제 1번을 잠깐 저랑 같이 풀게요. 이게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간혹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예제 1번이 뭔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예제 1번이에요. 봐주세요. 이건 같이 할 거예요. y는 ax랑 y는 3x 플러스 1이 만나는 모든 점의 합이, 모든 점의 x좌표의 합이 1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1보다 커. 그때 a의 합. 하들은 모든 a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볼게요. 얘랑 일단은 그려볼 건데, 당연히 ax는 이렇게 생겼고, 아니, 왜 당연히라고 했죠? a가 뭔 줄 알고? a가 2보다 크대요. 2보다 커놨다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여기서 만나죠. 우리가 지수함수는 0,1을 무조건 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그럼 교점의 x좌표, 그리고 더 이상 교점은 안 생겨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계속 커지고 직선은 이렇게 차갑게 올라가니까 한번 여기서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어요. 아닌가?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모든 점의 합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것도 교점이긴 하지만 요거 x좌표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적으로 이 친구를 하트라고 볼게요. 이 친구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 얘는 둘이 더해서인데 얘가 0이니까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1보다 커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럼 1보다 크다. 어쩌라는 얘기냐? 1을 넣었을 때 이 값과 이 값이 누가 큰지를 보는 거예요. 1을 여기다 넣으면 3a 플러스 1이죠. 4가 되네요. 4.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지금 직선이에요. 직선이 더 위에 있죠. 왜 직선이 위에 있죠? 1이 여기 있으니까. 1이 이쪽에 있으면 직선이 더 밑에 있고 곡선의 그 나오는 함수값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이게 하트보다 이 근보다 1이 1을 주인공으로 보면 1은 하트보다 작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 그래프상 곡선이 밑에 있으므로 지수에다 넣은 이 함수값,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은 a가 4보다 작다.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돼요. 답은 1, 2, 3. 근데 2 이상이니까 2, 3. 그래서 답은 2 더하기 3은 5가 되겠어요.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교점이 어디쯤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만약에 둘이 역전이 되는데 역전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건 둘이 만나는데 우리가 보통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접하면서 만날 수도 있지만 통과하면서 만나면 그때 둘의 위계가 변화가 되죠. 변화. 위치가 바뀌죠. 위에 있던 애가 밑으로 가고 밑에 있던 게 위로 가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 있는 이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누가 위에 있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이런 비슷한 걸 뭐라고 하냐면 근해 분리라고 해요. 근해 분리라는 용어는 교과 과정에 있지도 않지만 요즘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수능 특강에서 나왔고 자연스럽게 야 이게 여기 교점이 여기보다 커, 교점이 여기보다 작아, 교점이 여기 사이에 있어. 그랬을 때 그 값들을 이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누가 위인지 밑에 있는지 그래프 보고 부등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부등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밑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된다. 밑에 유제들 되게 좋거든요. 문제들 지금 우리가 다 풀지는 않을 거지만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제 2번 풀어볼게요. 예제 2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뒤에 또 나와서 예제 2번 풀어보세요. 네? 지금 시간은 뭐야? 얘기 안 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 보고. 일단 풀어주시고 숙제를 먼저 푸는 건 이번 주는 안 할게요. 일단 그러니까 수투도 먼저 푸는 것보다 이거를 복습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복습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다음 시간에 요거 남은 거 하고 함수의 극한까지만 일단 해야겠네. 뒤에 문제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막 건너뛰긴 좀 그래서. 뭔 소리죠?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아, 대박. 돌아왔어요? 마지막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는 아니고.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좀 더 맞는 거 같아. 돌아오진 않았어. 사실 비슷한 뜻이에요. 본거 같긴 해요. 돌았다가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원래 예제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자, 시간상 볼게요. 요거하고 예제 하나만 하고 그 예제까지만 해오시면 돼서 나머지는 어차피 내일 모레 가지고 내일 모레 이거 연결해서 좀 할 테니까. 자,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이 친구와 이 친구 둘이 원점 대칭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1의 x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프상. 왜냐면 얘를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x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앞에가 이 부호가 y의 부호예요.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x의 부호도 y의 부호도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원점 대칭인데 때마침 원점을 지나는 직선도 원점 대칭이라서 결국 그들이 만나서 생기는 a와 c가 원점 대칭이에요. x좌표를 마이너스 k라고 줬기 때문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k, 여기다 마이너스 k 넣으면 2의 마이너스 k승. 그럼 여기의 좌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넣으면 마이너스 k가 원점 대칭이니까 k, 가 되겠죠. 또 k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k승. 또는 요거를 여기다가 부호를 바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만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여기 X좌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K,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K승. 뭐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지만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세 점에 X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무게중심의 X좌표를 마이너스로 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와 K 세 개 X좌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똑같고 셋.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워지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K가 3까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는 혹시 아셨나요? 여기까지 아셨나요? 여기까지 아셨나요? 여기까지 아셨나요?
여기까지 아셨나요? 이 되게 핵심적인 원점 대칭이다, 둘이.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그래도 원점 대칭이거든요. 직선이라는 게. 그럼 그들끼리 만나서 이 직선, 애초에 원점이 대칭인 애가 원점이 대칭인 두 명과 만났어. 그럼 니네들도 원점이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자주 나오는. 그럼 그 다음에 하면 되죠. 여기다가 3 넣으면 여기가 8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맞나요? 여기다가 3 넣으면 마이너스 8이네. 뭐야? 좌표 이래. 마이너스 8이네요? Y좌표만 쓸게요. Y좌표만. 왜냐면 지금 우리 Y좌표 오게 되니까. 여기는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Y좌표와 이 Y좌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8. 왜냐면 얘랑 얘랑 더하면 없어지고. 우리가 무게중심은 Y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다가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어요. 이런 계산들 하나하나, 유제 계산들도 만만치 않다.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유제 7번. 27페이지 유제 7번. 마지막이고 요 페이지까지만 해오시면 좋겠어요. 한다고 하면. 근데 내일 모레라서 다 못하고 다른 거 복습하려고 해도 되니까 이번 주 동안은 27번 하고 아마 요 뒤에 레벨 3까지는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1교시 때. 수요일날. 2교시 때 수에서 함수의 극한까지 할게요. 마지막 유제 7번. 어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문제 괜찮아요. 무사예요. 무사. 리셋이에요, 리셋. 아 그렇진 않아요. 머리가 리셋. 아니에요. 그럼 좋은 거죠. 네. 리셋 7번. 네, 유제 7번. 밑에 27에 27쪽에 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도. 자, 시간상 볼게요. 마이클 맨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멱살 잡고 있는 기분이 계속 거울을 보는데 누가 저를 멱살을 이렇게 잡고 있는. 어? 신나나요? 멱살이 제가 잡혔는데? 안 신나요? 어디서 제가 길거리에서 멱살 잡혀 있으면 예?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얘랑 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x는 m이 점근선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난 이걸 모른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얘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겠죠? 그럼 얘는 y는 로그 3의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에 부각했으니까 y축 대칭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평행이동이에요. x, 그러니까 우리가 점근선이 여기다 m 넣으면 이거 0되니까 x는 m이 점근선이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1, 4분면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1, 4분면. 이렇게 만나면 2, 4분면인 거죠. 그럼 뭔 차이냐? 뭘로 따져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은 몇 4분면에서 만난다 그러면 Y절편으로 따지는데 얘는 X절편으로 따져야 돼요. 이게 X절편인데 이게 X절편이죠. 1보다 X절편이 커야 돼요. 이 친구의 X절편이 1보다만 오른쪽에 찍히면 자동으로 교점은 1, 4분면에서 만나요. 이게 근의 분리, 아까 했던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근이 1보다 크다와 비슷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여기 지금 질비해요. 지수 쪽에서 안 하고 온 거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둘이 교점이 몇 4분면이야? 그러면 X절편 또는 Y절편 갖다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X절편이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X절편 구해볼게요. X절편 여기다 0 넣으면 되니까 얘가 1 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n이 1이니까 X는 넘어가면 m-1이 돼요. 그러니까 m-1이 X절편인데 얘가 1보다 크다. 그럼 m은 2보다 크다. m은 최소값이 3이 돼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제들, 유제들이 레벨 1보다 훨씬 더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연습을 잘 해주셔야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지수로그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까지 지금 딱 X가 1일 때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좋아요. 종료. 6시입니다. 6시. 저녁 식사 시간. 종료.